이코노미 편도가 400만 원이라고? 내가 알던 사스가 아닌데? 9월부터 한국 직항 노선 생긴다는데 이 가격 맞아? 오늘은 이번 사스 마일런을 시작하게 만든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의 본진 코펜하겐을 거쳐서 파리에서 밀라노로 이동합니다. 북유럽, 특히 오로라, 피오르디의 로망이 있다면 한 번은 거쳐가는 사스. 그동안 한국에서는 탈 수 없는 항공사였지만 인천, 코펜하겐 직항이 생기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 가격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에서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프랑스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밀까지 알게 된 파리에서의 하루를 뒤로하고 다시 샤를드골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코펜하겐까지는 에어프랑스, 코펜하겐에서 밀라노까지는 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터미널 EF로 가야 합니다. IRB를 이용해서 CDG에 도착하면 터미널 2와는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샤를드골 공항은 넓어서 스타 얼라이언스 그리고 티웨이가 사용하는 터미널 1은 무료 셔틀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터미널 2는 CDG의 지회자인 에어프랑스, 에어프랑스가 소속된 스카이팀, 그리고 원월드가 사용하는데 터미널 2도 넓어서 제가 가야 하는 EF는 에어프랑스 KLM의 유럽 내 쉥겐 지역 체크인을 담당하는 곳이고 에어프랑스를 이용해서 유럽 이외 또는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2E를 이용해야 합니다. EF 터미널에서 에어프랑스를 보는 것은 신기한 일은 아니지만 샤먼 항공이 있네요. 에어프랑스도 아니고 심지어 유럽 밖 비쉥겐 지역에 샤먼 항공을 보게 되니 좀 이상합니다. 샤먼 항공은 스카이팀 항공사이지만 왜 2E를 사용하지 않고 EF에 있나 궁금하지만 체크인, 보안 검색을 거쳐서 CDG 공항 EF 터미널 에어사이드에 들어왔습니다. 에어프랑스 KLM의 유럽 내 단거리 탑승 리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기 때문에 파리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바로 코펜하겐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촬영하고 편집하는 저한테 중요한 기준은 공항 내에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입니다. CDG는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좌석이 많아서 감탄했고 EF 게이트의 개방감에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뭇잎 형태로 점점 좁아지는 EF 터미널의 게이트는 입구에서는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지만 좁아진 끝부분에서는 사람이 모이니 너무 혼잡하네요. 콘센트도 많고 멋진 개방감의 CDG 공항이지만 이 구조가 정말 실용적일까? 의문이 드는데요. 채 안 되는 짧은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이번 사스 마일런의 본진인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많은 공항들, 특히 크고 멋진 공항들은 비행기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인천공항도 촬영각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은 공항이고 최근에 촬영이 인상 깊었던 곳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인데 공항 구조 덕택에 간사이 공항에 운행 첫날 처음 도착하는 모습을 온전히 담을 수 있었던 대한항공 A350 최초 리뷰 아직 안 보셨다면 저 위의 에피소드를 살펴봐 주세요. 어찌되었건 항공 리뷰를 해야 하는데 비행기를 담기 어렵다? 매우 난감합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공항 촬영하는 입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항입니다. 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언제 한번 타야 되는데 생각만 있는 ATR-72 코펜하겐 공항에서는 짐 옮기는 아저씨의 바이킹 뿔이 보일 정도로 가깝게 찍을 수 있습니다. 나 너무 신나. 촬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데요? 지금까지는 ATR-72 탈 때 리모트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가서 탔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 ATR-72는 물리적으로 공항 탑승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높이네요. 그래서 바이킹 아저씨도 짐을 직접 옮겨야 하나 봅니다.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 사스는 북유럽 여행의 큰 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을 허브 공항으로 하는 북유럽 상국의 연합 항공사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주주들이 완전히 변했는데 현재 일대 주주인
미국 사모펀드와 기존 구주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노르웨이, 스웨덴은 완전히 빠지고 덴마크만 남은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프랑스 KLM이 3대 주주가 되면서 스타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였던 사스는 스카이팀으로 이적했고 사스의 스카이팀 이적 프로모션이 이번 사스 유럽 보너스 밀리언웨어 사스 마일런입니다. 그렇게 흘러 저는 이곳 코펜하겐 공항까지 오게 되었고 공항을 배회하다 보니 사스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취항하나 봅니다. 사스의 대한민국 취항과 충격적인 400만원짜리 편도 티켓 가격은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코펜하겐 공항을 좀 더 탐험해 보겠습니다. 공항마다 특유의 느낌이 있지만 코펜하겐 공항은 왠지 흥겹습니다. 불금이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지만 이날은 목요일 오후인데 공항에 바이브가 넘치네요. 축구를 볼 수 있는 펍 스타일의 식당도 있고 공항 에어사이드에 이런 식당이 있네 싶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스테이크하우스도 있는데 가격을 보니 인당 20만원은 갖고 가야 하는 식당이네요. 다음에 코펜하겐에서 레이오버 한다면 꼭 가고 싶은데 지금 구독자 수로는 어림없겠는데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여기가 북유럽이구나 실감하는 것은 오후 4시 반에 느끼는 새벽 4시 반의 감성입니다. 저한테 코펜하겐은 유럽 대륙과 육지로 붙어 있어서인지 오슬로, 스톡홀름과 달리 왠지 북유럽스럽지 않은 곳입니다. 구름 때문에 오후 4시인데 좀 어둡네 싶었는데 30분 만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여기는 노르딕 맞습니다. 이제 탑승할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가는데 좀 서운합니다. 사스 마일로 내내 이 옷을 입고 다녔고 많은 곳에서 알아봐 주셨는데 여기는 사스의 본진인 코펜하겐인데 웬걸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알아봐 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스 코펜하겐에서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탑승하는 사스 코펜하겐 밀라노 구간은 에어버스 A320-200입니다. 사스 플릿은 A319부터 A321LR까지 협동체 55대, 광동체는 A330-300 8대, A350-900 4대로 전부 에어버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A350-900이 4대인데 대한민국 취향으로 서울에 슬롯을 배정했다니 정말 큰 결심했네요. 탑승이 지체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잉은 시리얼 번호가 도어 위쪽에 붙어 있는데 에어버스는 도어 옆면에 붙어 있네요. 비행기 도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사스 A320은 예상할 수 있는 33배열이고 좌석 간격은 갤럭시 기준 세로로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비좁지 않습니다. 다만 단거리 협동체라서 AVOD는 없고 USB 충전만 가능하네요. AVOD가 없으면 드롭다운 IFE라도 있을 것 같은데 사스 A320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코펜하겐 공항을 한참 택싱하다가 이제 밀라노로 출발합니다. 이륙을 했으니 이제 기내식이 서비스되어야 할 시간인데 예상했던 대로 2시간 비행에는 커피만 줍니다. 2시간 비행에 밥도 주는 항공사도 있지만 여기는 유럽이니까요. 그래도 바나나 우유스러운 커피 크림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사스를 다시 탄다면 기내 판매 메뉴를 좀 시켜봐야겠습니다.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시간의 짧은 비행을 마치고 이제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착륙합니다. 굳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온 이유는 간사이 공항, 런던 샤드를 설계한 렌조 피어너가 공부했던 밀라노 폴리테크니코에 들리기 위해서인데 이건 다음 에피소드로 넘기고 끝내기 전에 사스의 대한민국 취향과 이코노미 4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취항하지 않고 도쿄, 상하이 노선만 운행하던 사스는 25년 9월부터 인천, 코펜하겐 직항을 시작합니다. 이 노선은 한국 사람들을 북유럽으로 보내거나 유럽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영공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스는 코펜하겐, 상하이 노선을 단항했습니다. 러시아 영공 통과가 여전히 가능한 중국 항공사보다 2시간 이상을 더 비행해야 하니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 시절에 도쿄와 방콕에 취항하고 있었지만 스카이팀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ANA, 타이항공 이외에 새로운 환승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스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같은 스카이팀, 대한항공의 본거지인 인천이 아시아에서 최적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상하이에서 다낭에도 인천에서 연결되는 중국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사스의 인천 코펜하겐 노선은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3클래스의 에어버스 A350-900으로 운항됩니다. 코펜하겐 출발은 밤 11시 40분 출발, 다음날 오후 6시 15분 인천 도착하며 목표는 인천에서 밤 11시 45분 출발, 다음날 아침 6시 5분 코펜하겐에 도착합니다. 인천 기준으로 월, 수, 금, 토 운항하고 인천 코펜하겐 모두 한밤중 출발하니 밤 12시 30분 전으로 기내식 먹어야 되는 스케줄인데요? 어쨌든 이제 북유럽 가는 길 편해지겠네 싶어서 인천 코펜하겐 티켓을 알아봤습니다. 사스 100만 마일도 있으니 이왕 탈 거면 첫날 첫 비행이지 싶어서 찾아보는데 뭐라고? 98만 마일 차감이라고? 아니 힘들게 달랑 100만 마일 받았는데 이걸로 98만 가져간다고? 이거 선 넘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편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왕복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왕복 110만이라고? 100만 마일 주고 110만 마일 가져가네? 마일리지로 타지 말라는 거구나. 갑자기 재미있어지는데요. 그래서 마일리지 말고 돈으로, 공홈이라서 이상한가 싶어서 OTA에서 찾아보는데 편도 400만원, 왕복 150만원입니다. 다른 OTA에서 찾아도 비슷합니다. 네? 편도가 왕복보다 6배 비싸다고? 이제 감이 좀 옵니다. 편도로는 안 팔겠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한 것은 코펜하겐 출발표는 검색이 되는데 인천 출발 왕복 티켓은 검색이 안 됩니다. 사스의 한국 시장 티켓 판매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취항 4개월 남았는데? 지금은 인천 출발 왕복 티켓의 가격을 알 수 없지만 코펜하겐 출발 티켓으로 대략 가늠해보면 중국 경유 티켓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항공권 가격은 내일 당장 변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사스 티켓 가격과 비교해서 같은 날 중국 에어차이나 왕복이 50만원 정도 쌉니다. 중국 경유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50만원 차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중국 경유 환승과 특히 내 짐 찾았다 다시 붙여야 돼? 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에피소드에서 다루었으니 살펴봐주세요. 지금 보는 사스 가격이 중국 경유 아닌 직항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라면 국적기 코펜하겐 직항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항공 노선은 상대적이라서 사스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니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코펜하겐 우수권을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 장사가 잘 되면 국적기 직항도 생길 것 같은데 인천 코펜하겐 노선은 사스도 아직 프로모션 전인 것 같으니 저만 모르고 벌써 끝난 건가요? 여러모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스의 이 새로운 노선과 가격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사스 유럽 보너스 마일리지나 이 노선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는 유럽 직항과 중국 경유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코멘트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어찌되었건 이 구간 마일리지로 100만 마일 털어가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